우리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보다 매일마다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는 거죠. 바로 대변, 소변, 땀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서도 장의 면역성을 보기 위해서는 대변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변을 관찰해라. 네. 어떻게 관찰해야 합니까? 색깔이 보통 황금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너무 노란색의 변은 영양분이 조금 없는 변입니다. 황금변이라는 것은 약간 갈색이 조금 섞인 지금 세트장에 이런 색깔 이상의 변이 되겠죠. 예. 그 외에 붉은색 변, 출혈이 있는 변은 대장에 어떤 출혈이 있을 때, 검은색의 변은 위장에 출혈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색깔 가지고도 알아볼 수 있고요. 내 몸의 상태를. 네. 네, 그리고 네. 향 같은 경우에 악취가 풍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변을 보고 난 1분쯤 뒤에 누군가 와서 코를 막고 나온다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 어떨 때 새까맣게 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왜 이래 되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저께 복분자주를 마셨구나. 복분자주 마시니까 그렇던데. 아마 술 때문에 음주하신 것 때문에 장이 조금 예민해져서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서재걸 원장님.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유산균을 우리가 먹으면은 장이 튼튼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뭐 유산균은 원래 엄마 속에 태아가 있을 때는 무균 상태로 있다가 태어나서 첫 폐호흡을 하면서 그때 들어오는 균들이 장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균들이 좋은 균들이 우세하게 만드는 것이 아이의 면역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는 먹는 음식, 스트레스,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결국은 좋은 균을 억제시키는 역할들을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좋은 균을 늘리는 일을 하는 것이 결국 어릴 때 그 면역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유산균이 장내에 충분해서 얘네들이 면역작용을 잘 중간에서 이렇게 저울질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면 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도 예방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내 몸을 스쳐 지나간 병의 흔적을 지우고 그 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비결. 우리 박용환 원장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중에서 서 있는 운동, 어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서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네. 이 자세가 잘못되면 많은 자세가 무너지면서 몸에서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 이 서 있는 자세를 바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쉽게 설명드릴 때 똥침 아세요? 예. 장난칠 때. 네, 똥침을 하는 자세 말고요. 네, 맞는 자세를 가지시라는 거죠. 예, 맞는 자세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예. 이렇게 힘을 딱 주게 되죠. 예, 똑바로 서서 예, 엉덩이에 힘을 딱 붙여서 허리가 곧곧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턱이 살짝 당겨진 이 자세가 서 있는 올바른 자세일 겁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곧게 서 있게 되면 경혈이 막히지 않고 잘 순환이 되겠죠. 예. 그리고 힘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몸을 단련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게 방송을 하면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하루에 총 8시간을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뭐 그래서 큰 무리가 없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운동이고 단련이네요. 아마 자세를 제대로 잡으셔서 그럴 거고요. 내가 자세를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다거나 하면 허리가 반드시 고장이 나거나 어깨 질환이 오게 되겠죠. 예. 건달장이요. 아니죠. 자, 신동기 원장님. 이건 어떤 원리입니까? 얼마 전에 예. 박상준 원장님께서 다리를 뒤로 빼서 근육 몸을 운동법 알려주신 거 다 일자로 나오셔야 돼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운동법에 서서 하는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운동을 해보시면 배에 힘이 꽉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항문에 힘이 같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네. 거예요. 충분히 느껴요. 예, 맞습니다. 그 항문에 힘이 들어가는 이 자세 자체가 골반 안에 있는 혈액 흐름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 쪽에 있는 다른 장기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 하나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를 이어주는 근육인데 이게 마치 주춧돌 위에다 기둥을 하나 세우고 줄을 매달아서 앵커를 받고 줄로 기둥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장요근이거든요. 예. 이 장요근의 혈액순환도 증가시켜줘서 허리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서 있기만 해도 몸이 튼튼해지고 병의 재발을 막는 비결. 저도 늘 실천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또 뭡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운동, 바로 절하기 운동입니다. 절하기 운동, 절운동. 그거 처음에 하혜승 씨가 하신다는데.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네. 108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 효과를 보죠. 제가 건강을 그나마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08배 하는 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하일성 씨 이렇게 좋은 건지 알고 했습니까? 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절의 주지 스님이 네. 저를 딱 본 첫인상에 생기가 없다고 아, 그것을 느끼셨는데 108배라는 걸 뭐 상상도 못했죠. 예. 근데 어느 날 날짜를 딱 잡아주더라고. 한번 해보라고요. 근데 나는 뭐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다가 그냥 또 해봤어요. 근데 되더라고. 그 뒤로 계속 했는데 그 뒤서부터 허리 아프고 뭐 무릎 아프고 이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108번이나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사람의 체력 단계에 따라 다른데 운동을 안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번부터 조금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제가 횟수를 말씀드릴 때는 내가 숨이 차는 횟수보다 대략 10번 정도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서서히 늘려나가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이 대략 200회 이상을 했을 때 1시간 동안 수영을 한 유산소 효과가 있는 정도입니다. 200번 아유. 그래서 어쨌든 70번 이상부터 대부분 다 운동 효과가 한 50 나타나는데 번이라고 해주세요. 100회 이상은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운동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네, 절운동은 먼저 종교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른 스포츠들은 한쪽 운동이 많죠. 골프를 해도 한쪽 운동이고요. 네. 많은 스포츠, 테니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포츠들은 한쪽 운동이 많은데 절운동 같은 경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에서부터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양쪽 운동입니다. 특히 이게 절운동 자체가 뇌파를 굉장히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금 더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불면증처럼 잠이 잘 들기 힘들거나 하신 분들에게 숙면을 취하게 유도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절 운동 자체가 척추를 바르게 해서 척추가 틀어지신 분들이 바로 잡게 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또 움직여주는 부위가 배와 장단지, 엉덩이 이 부분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라인을 조금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예.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종아리 부분에서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자꾸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좋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집중력이 높아져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오른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절운동을 찾아보시면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나오는데요. 바로 고소영 씨입니다. 맞아요. 네, 고소영 씨가 하시는 방법은 약간 다른데 이렇게 절을 하실 때 팔을 쭉 뻗어서 고양이 등처럼 쉬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어깨가 50견이 있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크게 위로 원을 한 번 돌려주시고 다시 한 번 돌린 다음에 절을 하시는 것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양손을 가슴 앞에다가 합장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는 거고요. 내려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바닥에 닿으시고 그다음에 발을 펴가지고 충분히 엉덩이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배를 접었다가 펴게 됩니다. 배를 접었다 펴므로 인해서 복부가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두 손을 바닥에 놓으시고 그대로 내려놓는데 이 자세에서 보통 손을 위로 올리는 동작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엎드려서 어깨를 이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손을 마디를 꺾고 올리는 동작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적당한 어깨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충분히 높여서 손바닥을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실 때 전체를 서서히 일으켜서 몸 자세를 다시 바로 잡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몸을 일으켜서 그대로 반대 동작을 하는 거죠. 발을 땅에다 모은 다음에 엉덩이를 깔고요. 이 상태에서 딱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 몸의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이 부분에서 코어가 딱 잡혀서 올라오기 때문에 훨씬 더 운동 효과도 높아지게 됩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 병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는 비결. 부담을 주지 않는 두 가지 운동법. 똑바로 서 있기, 또 절 운동. 그리고 밥상 위 비결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공개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좋아하는 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해초들이 바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예. 바다가 독소가 들어가도 다 정화를 시키죠. 그처럼 바다의 기운 자체가 풍부하게 있는 이 해초들이 우리 몸에서 피를 맑게 해주고 굉장히 많은 미네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데도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예. 특히나 그중에서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해초가 최고의 보약인데요. 최고의. 식이섬유 중에서 두 가지가 보통 있죠. 하나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물에서 안 녹는 식이섬유는 보통 장벽에서 숙변들을 긁어내서 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피라든지 이런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식이섬유죠. 이 해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둘 다 골고루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이 해초들을 많이 먹게 되면 굉장히 장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상승돼서 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예, 서재울 원장님. 장 건강에 해초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네, 장 건강에는 중요한 게 식이섬유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이섬유가 좋은 유산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도 오래 살고 있어야 될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특히 해초류에는 이 여러 가지 식이섬유들이 장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진도에 가서 톳환을 사가지고 와서 매일 10알씩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몸에서 병을 내쫓는 보약 식품 해초. 이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김종훈 교수와 함께 맛있는 장 건강 밥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시죠. 예. 요즘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늘 앞치마를 들으시고, 네. 우리 몸에서 병을 내쫓는 보약 식품 해초.